아직 시험 끝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씩 서로 진도를 좀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의 얘기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문제들 조금씩 한번 더 풀어보시라고 했고요. 자, 오늘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으로서 산화와 화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번에는 산염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화는 산소라는 놈이요. 금속과도 쉽게 반응하고 비금속과도 굉장히 쉽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2, 산소라는 놈의 관여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부터 산소를 얻는 행동을 산화라고 oxidation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소가 빠지는 행동을 화는 deoxidation, delete, 지우다 그런 뜻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산화환의 반응은 예를 소개하겠는데요. 우리가 철기 문명을 이끌었던 것이 Fe2O3 산화철과 같은, 물론 산화철이 FeO 도 있고요, Fe2O3도 있는데요. 보통 많이 표현되는 건 이런 놈이 되겠습니다. 산화철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서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면서 철이 만들어지는, 이게 철의 재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는 산화철을 환원 과정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때 개수를 맞추는 건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어떻게 개수를 맞춘다면 일산화탄소 3개가 필요할 수가 있었겠고 철은 2개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개수 맞추는 건 오늘 수업의 한참 후반부에 어떻게 해야 개수 맞추는지 그게 대해서 나올 것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지금 앞에 파트에서 할 것은 산화의 정의,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는지 그런 것들 따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습니다. 우리 말로 산화됐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졌네요. 그래서 환원됐거든 하겠습니다. 철의 재련이라는 것은 철광석의 환원 또는 산화철의 환원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기 문명을 이끌고 특히 청동기 문명 대비 철기 문명은 청동기는 귀족들이 났었죠. 여전히 신석기를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철기 문명이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들도 철기로 만들어진 농기구를 만들었고 농기를 사용할 수 있겠고 농업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쭉 나가는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반드시 산소를 뺏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화 반응만 일어나고 환원 반응은 안 일어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일산화탄소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자기 자신은 산화됐습니다. 내가 산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환원시키겠죠. 우리가 소화제라고 불러주는 놈은요. 자기가 소화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남을 소화시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우리는 환원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뻔하게 산화철은 어떻을까요? 했습니다. 산화철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CO 산화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소를 불어넣어서 가열을 시키면 했습니다. 물이 만들어지겠고 물 건출 반응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구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참고로 산화구리 2라고 불러주는데요. 얘는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금속구리 붉은 색깔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소가 뺏겼고요. 수소 입장에서는 그 산소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산화됐습니까? 산화된 놈은 수소가 산화됐고 산화구리2는 환원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산소의 출입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그네슘을 준비해봤네요. CO2.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솔리드 상태를 쓰겠습니다. 이거 드라이아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에 홈을 파고 마그네슘 넣고 불 한번 땡겼더니
산화마그슘이 만들어지면서 탄소가루가 만들어지더라 하겠다고요. 뭐 개수 맞추자면 역시 마찬가지 두 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요. 반면 드라이아스 입장에서는 산소를 뺏기면서 검은색 탄소가루만 남았거든. 이런 반응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누가 산화됐습니까? 마그네슘이 산화됐습니다. 누가 환원됐습니까? 이산화탄소가 환원됐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드라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제 역할을 했다. 마그네슘은 자기 자신이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산소 이동을 가지고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의 얘기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소 이동으로는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산화환원 정의를 확장을 시켰어요. 지난 시간에 예로 말하고 우리가 탄화수소 유도체를 하면서 알코올의 산화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메탄올 준비해봤네요. 메탄올과 에탄올과는 알코올류를 준비해봤는데요. 요놈에다가 CO, 산화구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산화구리 2를 준비해봤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이었겠죠. 그렇게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네요. 구리가 얻어지고 폼 알데하이드가 얻어지면서 물이 생기더라고요.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졌어요. 산화구리 입장에서 산소가 빠졌답니다. 산화구리 2는 산소가 빠져서 구리가 되는 과정이 뭐라고? 환원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뻔하게 산화구리 2를 뭐라 부를래요?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여기서는 수소였죠? 수소를 산화시키게 만들었던 산화구리 2는 산화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산화구리 2가 구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소가 빠지고 환원됐습니다. 내가 환원됐다면 반드시 남을 산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당연히도 메탄올이었습니다. 메탄올이 폼알데하이드가 되는 과정, 요거는 산화가 되는 과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화가 된다 했는데요. 이 산화가 산소를 얻었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산화구리 2에 있는 산소, 요 산소는요, 산화구리 2에 있던 요 산소는요, 물러갔어요. 메탄올에 있던 요 산소요, 폼알데히드에 있는 요 산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사선 동면소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소의 동면소 요놈을 18짜리, 산소의 질량수가 기본적으로 16짜리인데요. 16짜리 산소들은 물 쪽에 가 있겠고요. 메탄올에 산소 18짜리 부착했다면 이쪽에 산소 18짜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이 해서 산소를 얻었습니까? 하면 산소를 얻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산화구리 2는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했거든요. 메탄올은 산화됐어야 했거든요. 근데 산소를 얻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래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있는 수소 원자, 여기 있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더라고요. 공유전자쌍 하나가 이쪽으로, 공유전자쌍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역시 탄수산소 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단위결합에 추가적으로 공유를 하나 더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중결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수소가 빠지네요. 수소 두 개가 빠졌어요. 그 빠진 수소 두 개는 물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을 좀 더 확장시켰습니다. 메탄올이 수소를 뺏겠다고요. 산화됐다고요. 수소가 빠지는 과정으로 산화, 수소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소 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광합성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메탄올 산화 과정 말고도 광합성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광합성은 CO2, 이산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면서 산소가 방출되는 이 반응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개수를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뭐 중요하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개수를 쓴다면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 그리고 포도당 하나와 6개의 산소. 보통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표시를 해주면 됩니까? 하면 12개의 물을 주고 여기에 6개의 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게 그거 아니니까. 근데 이 물의 축처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산소 있지 않습니까? 이 놈을 방사성 음료수를 통해서 18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생명과학 2에 들어가면 요 실험 나옵니다. 방출되는 요 산소의 출처가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였을까? 또는 물에 있는 산소였을까 하는 건데요. 산소 18자를 준비해봤더니 O2 발생하는 놈이 요게 산소 18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물에서 산소가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물에서 수소가 빠지더라는 거죠. 물에서 수소가 빠진다고 그래서 물이 산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산화됐다면 남을 환원시켰겠죠. 그 남이라는 것은 당연히도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수소를 얻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광합성 양성 경우엔 CO2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동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산화환원의 정의를 좀 더 확장시켜 봤습니다. 그럼 이 역반응은 뭐겠습니까? 이 역반응은 당연하게도 세포 호흡이죠. 뭐 필요하다면 연소 땡기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 포도 같은 유기물이 산소를 붙여서 산화되는 과정, 그 세포 호흡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의 탄생부터 인류 문명까지 이렇게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화학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요. 인류 문명 중에서 우리가 처리 재료 과정이 있었다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의 획득이라든지 또는 유기물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이라든지 광합성 이런 것들은 수소 이동으로서 산화 정의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반응이 역으로 한다면 세포 호흡 과정이 되는데 세포 호흡 과정은 유기물의 산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광합성 이산화탄소 환원인데요. 환원 반응만 일어났다고요? 괜찮죠? 물이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세포 호흡이요. 유기물이 산화되는 포도 같은 유기물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반응이에요. 그때 환원된 놈은 산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수소 이동을 통해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좀 더 확장했다 했잖아요. 이런 반응을 한번 만들어보죠. 우리가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반응을 봤는데요. 산소를 뺏기는 반응을 봤는데요. 그럼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2가 되는 반응을 소개할 수 있겠죠. 구리하고 산소 반응에서 CuO 산화구리2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뻔하게 산소를 얻었습니다. 산화됐죠. 역반응이 뭔데요? 산화구리2가 산소를 뺏기는 환원되는 반응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 구리는 남을 환원시켰겠죠. 여기서 말하면 남이 누구겠습니까? 산소겠죠. 산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환원된 건데요. 환원됐다고 산소가 산소를 뺏겠다 이상하잖아. 수소를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수소인데요. 그래 보니 이건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구리가 구리 2 플러스 이온, 산소는 2 마이너스 음이온, 이온결합이에요. 그래 보니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기면서 필요하다면 두 개 쓸까요? 반면 산소는 그 전자를 얻었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산소를 다시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력을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철의 산화되는 과정도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속 철과 같은 놈이 Fe 이런 놈이 산소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 실상 FeO도 있고요. Fe2, O3 이런 놈도 있어요. 철이 2풀도 있고요. 3 플러스도 있어요. 나중에 전이원소, 전이금속이라고 불려주는 놈은 다양한 산화수 또는 다양한 이온의 전하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실상 구리 역시도 구리 원풀도 있고 투풀도 있어요. 대신 전형 원소라 불러주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알칼리 금속 원풀만 되는 거, 이쪽 알칼리 토금속 얘네들은 투풀만 되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철이 산화되는 과정, 철이 부식 과정 역시 뭐다? 철이 전자를 뺏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전자를 뺏겨서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물론 환원되는 놈도 누구였습니까? 하면 산소가 환원되겠죠. 2- 음이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도 얼마든지 산화원의 정의를 확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소의 종류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금속의 원소고 누군가는 금속의 양이기 때문에 걔네들 간의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을 소개될 수 있겠죠. 금속 대 금속의 산화반응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 한 번 더 해볼게요. 뭡니까 하면 구리 2+에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소의 주기성을 얘기할 때 주기표에서 왼쪽 아래 내려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성이 커진다는 걸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 또는 금속성이 커진다는데요. 이 금속성이 커진다는 것은 스스로 쉽게 전자를 잃어주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요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그 말은 마그네슘은 나 전자 빨리 잃어버릴래 하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2풀이 되고 금속 구리는 석출되는 것을 볼 수. 구리 2+이온은 금속 구리로 석출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네요. 마그네슘 2풀 되는 과정에선 전자 두 개를 잃었습니다. 뭐라 부를래? 산화됐잖아 하겠습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으로 산화되고요. 반면 구리 2+이온은 즉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금속의 양이온은 그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1+이온이면 한 개만, 3+는 세 개를 얻겠죠. 어쨌든 반응성이 큰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다시 원래의 금속으로 석출되는 이런 과정. 이 과정이 금속 대 금속의 산화환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쌤이 마그네슘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반응성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쭉 일련의 나열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매우 명확합니다. 비금속에서는 전자를 얻어먹겠다는 놈들이고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먹겠다는 놈들이에요. 얻겠자 하는 놈들과 잃겠다 하는 놈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구조가 잘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NaCl, 염화나트륨이 만드십니다. 이건 염소 기체가 있는 곳에다가 나트륨 던지는 아주 경미하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 입장에서 1 플러스 1이 됐네요. 전자를 잃었어요. 산화됐어요 하겠습니다. 염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염화 이온 되겠죠. 전자를 얻었어요. 환원됐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습니다 하면 금속의 산화, 비금속의 환원입니다. 이건 이쪽과 마찬가지였었죠. 즉 구리하고 산소의 반응, 철하고 산소의 반응, 마그슘과 산소의 반응 얼마든지 말입니다. 반면 비금속 대 비금속의 산화 반응은 알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먹겠다는 놈들이 반응성이 큰 놈이에요. 금속이 전자를 잃겠다 하는 놈이 반응성이 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별에서 왼쪽 아래날일수록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어준다, 스스로 잘 산화된다면 주기별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얻어먹겠다, 자기 스스로는 잘 환원되겠다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은 주로 17조 원소에서 많이 소개되겠습니다. 17조 할로젠은 어떤 타입들이 있습니까 하면 F2, CL2, Br2 그리고 I2 이런 형태로 있겠죠. 상에서 색깔이라든지 상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F2는 단황색의 기체 상태입니다. CL2요 황록색의 역시 기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Br2는 젓갈색인데요. 얘는 액체예요. 특히 원소 상태가 원소에서 상에서 원소 상태로 액체되는 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Br2 브로민이 액체고 그리고 순이 금속에서 액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딘 I2는 보라 색깔의 고체죠. 그래서 17조 할로젠들의 비금속 대 비금속의 산화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 아래층은 사야마탄수층입니다. 사야마탄소는요 무극성 용매예요. 물보다 밀도가 좀 더 크고요. 약 밀도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 KBr 실상 칼륨은 별로 관심 없고요. Br- 브로민의 음연이 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브로민의 음연은 색깔이 없습니다. 즉 요게 aqueous 수용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야마탄소하고 수용액층이 서로 혼합되지 않는 것은 극성 용매 물과 무극성 용매 사야마탄소가 서로 섞이지 않는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걸 집어넣습니까 하면 CL2를 집어넣겠습니다. 염소를 집어넣겠습니다. 뭔데요? 얘는 색깔이 황록색이거든요. 근데 CL2 얘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아래층의 사야마탄소층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젓갈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용층은 색깔 변화가 전혀 없어 하겠습니다. 황록색의 CL2가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네요. 여기에 Br2가 만들어지게 하겠습니다. 브로민 음이온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기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산화되더라고요. 그럼 그 전자 누가 먹었는데요? CL이 염소가 Cl-가 된 거예요. 전자를 얻었어요 하겠습니다.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죠. 염소가 반응성이 더 커서요. 염소가 반응성이 더 컸어요.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했습니다. 염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자기가 얻어먹었습니다. 누구한테서? Br- 브로민한테서 말입니다. 브로민은 뺏겼네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신 Br2는요 무극성 분자다 보니까 사야마탄소층으로 내려가서 사야마탄소층의 색깔을 젓갈색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겠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하는 반응도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과거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타입에서는 뭐 그렇게 썩히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수 세는 건데요. 하면 수능형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개수 세는 것들이 꽤 중요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산화환원의 정의 얘기할 때 이런 게 있다 정도 수준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